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세부 개혁 과제들은 나왔지만 그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먼저 내란 청산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특위는 8월 중에는 구성해서 출범해서 활동을 하게 만들고요. 사면금지법이나 개헌법은 8월, 9월에 논의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의대 탄핵은 제가 11월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저거는 마지노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해도 됩니다. 어쨌든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은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리를 해야 내란 재판이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정당 해산, 내란 정당에 대한 해산과 그 공론화 과정은 당 지도부가 어느 당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총대 메고 가져가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역풍 문제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지도부 혼자 그리고 의원들끼리만 논의 결정합니까? 당원들이랑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되고 국가 전체에도 공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극복은 당원들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저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8월까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10월 달에 온전하게 출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조작검사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은 8월, 9월, 10월, 11월 이때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 저게 급한 시기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개혁 먼저 끝내고 그 뒤에 사법개혁 조금 뒤에 하고 언론개혁은 사법개혁 끝난 뒤에 이렇게 당이 개혁과제를 우선순위를 둬서 순차적으로 힘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내년으로 넘겨서 1, 2, 3월, 1월, 2월에 논의하고 포털사이트 공정화 2월, 3월에 논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을 저 때 통과시킨다면 역산해서 9월 혹은 8월 혹은 10월 이때는 법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법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공론화도 거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저런 계획이 있어야 당이 이때쯤에 우리 8월 달에는 어떤 걸 하자. 무슨 법들을 발의하자. 이 법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개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과제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11월 달에 저는 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진행하고요. 당을 기준으로는 12월, 1월 이때쯤에 우리 당의 정당 그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정당 개혁 과제들을 뽑아내고 그 뒤에 정책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정당 혁신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 혁신에 관련된 정책대의원 대회가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당원 개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AI 대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무법자, 민생, 양극화 해소 이 과제들은 해결 방식이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 당에 있는 연구소, 민주연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연구원을 활용해서 여기서 기초적인 대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나열하고 장단점들을 다 나열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정책대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대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저런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저렇게 개혁 지도에 지금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 과제들 처리하고 나면 진짜 해야 될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개헌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헌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 당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입장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의원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개헌안으로 이 정도를 담아야 된다는 것들을 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론화하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을 가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절차는 선거와 분리시켜서 투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거와 연동시켜서 투표를 하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개헌이 선거에 어떻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따라서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선거와 상관없이 유불리 생각하지 않고 개헌에만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8년 총선 전에 개헌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지금 정책대의원대회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그 절차들을 지금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제 마지막 그 외 민생, 경제, 외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죠. 이건 당연한 거고 상상하는 겁니다. 상식.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정부가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을 상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상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말씀드린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을 막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지금도 성공하고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정부로 기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